그러면 치료는 서양에서는 서양 문명 때문에 이 벽이 생겼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치료를 어떻게 하냐. 첫째, 가벼운 증상은 어떻게 치료하냐. 가벼운 증상. 병이 가벼운 경우에 가슴이 울렁거린다, 불안하다, 또 신체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 후토증이 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가벼운 증상들은 주로 암시요법을 합니다. 암시요법, 석제션을 해요. 암시치료. 서양에서 초기에 암시치료를 많이 했어요. 1800년대일 때는. 암시치료를 하는 건 뭐냐면, 안심하시오. 괜찮습니다. 이게 안심해라. 걱정할 거 없어. 하는 게, 이거는 의사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죠. 집안에 누가 애가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할 때, 그때마다 병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예?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조금 있으면 나. 이렇게 하는 게 암시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암시 치료의 사촌이 뭐냐면 최면술, 히프노시스. 한번 따라해. 최면술. 프로이드 때도 많이 했죠. 1800년대. 최면술이라는 거는 깨어있는 사람을 잠자게 만들고, 잠이 온다 하고, 잠이 안 오면 이마에 손을 대봐라 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약간 잠자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그만 불안이 없어지고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면술이 있고, 또 우리가 늘 말하는 감정배설법. 이모셔널 카타르시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감정배설법, 이모셔널 카타르시스. 이건 뭐냐 하면은, 마음 속에 있는 소리를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라. 무엇이 괴롭나? 하면은 여간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내가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내가는데 얄궂은 남자놈이 따라왔죠. 이러고, 그래 어떻게 됐냐 이러면, 이놈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만 병이 싹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감정을 배설시킴으로 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치료로서는 감정적 지지요법이 있어. 감정적 지지. 그러니까 이모셔널 뭐입니까? 스포트. 한번 따라 해보세요. 감정적 지지. 감정적 지지란 말은 그 사람 편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하는 게 그야말로 감정적 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살 가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되나요? 이러고 금세 일하다가도 나는 그만두는데요. 이래 할 적에 감정적 지지는 괜찮아. 그래도 기회는 온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게 감정적 지지요법입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네. 감정적 지지가 있으면 지적 지지도 있어요. 지적 지지. 인텔렉추얼 스포트.
인텔렉추얼 스포.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지적 지지. 지적 지지. 지적 지지를 하는 건 뭐입니까? 감정적 지지하고 지적 지지는 뭘까요? 예? 예? 경험을. 예를 들면 뭐 막 세금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럴 적에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지적 지지를 할 때는 그럴 적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래 하면 참 난 그거 몰랐는데 하고 쫓아가서 해결하면 그만 나서 이 지적 지지. 뭐 이런 등등 가벼운 것은 이런 치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한 병은 어떻게 하냐? 심한 병증상. 심한 병은 아까 뭐라고 했죠? 정신분열증, 또 조울증, 또 성격장애, 예? 여러 가지라 그랬죠. 그런 치료는 아무리 뭐 감정적 지지해주고 또 감정 배설시키도 되질 않아요. 그때만 빤듯하지 돌아가면 또 시작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천상 정신분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신분석. 여러분이 누구나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처럼 1896년 이래 위대한 시그먼트 프로이트가 창안한 방법이죠. 시그먼트 프로이트. 1886년에 파리에 잠깐 갔다가 와서 최면수를 배워서 비엔나로 와서 개업했던 지그먼트 프로이트가 천재적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게 정신분석 치료법인데 이 정신분석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면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법으로 하면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치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첫째 어떻게 하나요? 예? 무의식에 있는 걸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마음 속에 있는 걸 얘기하도록 만들어요. 얘기하도록.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치료가 빠르겠나요? 늦겠나요? 말 안 하는 사람은 치료가 늦어요. 말을 자꾸 시키게 하고 얘기를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그럼 말을 하는 동안에 무엇이 튀어나오나요? 감정이 튀어나와요. 감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 막 엉엉 우는 사람이 있어. 또 화를 내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금세 앉았다가 쪼글 쉬고 앉아서 큰절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어.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대개 정신분석에서 볼 때 이런 감정은 최근에 있던 감정입니까? 언제부터 있던 감정입니까? 어릴 때 부모를 대하던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이라고 그럽니다. 전이 현상.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전이 현상. 트랜스퍼런스. 대개 이런 사람은 어릴 때 자기 부모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의사 앞에서 되풀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면접 치료를 하는데 보통 한 번 면접을 얼마 동안 한다고 그랬죠? 의사와 치료받는 이간에 55분 해요. 55분. 의사하고 매일 55분 얘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55분 하는 걸 정신분석 치료는 일주일에 몇 분 한다고 그랬나요? 일주일에 4분 내지 5분만 내요. 일주일에 4분 내지 5분. 보통 서양에서 하는 정신분석 치료는 주 4회 내지 5회 1시간씩 만나고 얘기하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치료비가 비싸다 그랬죠? 얼마나 그러나요? 59년에 내가 워싱턴에 있을 때 300불이라. 지금은 아마 그거 가지고 안 될 게요. 300불이라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4만 원. 한 분 1시간 만나는데 300불 내고 만나고 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신과 분석 치료는 의사를 만나는 게 치료고 말하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정신분석 치료한다는 걸 숨깁니까? 자랑합니까? 왜 자랑하죠? 돈을 내가 이렇게 내고 치료를 한다 하니까 자랑해요. 큰 자랑이라. 내가 분석 치료를 받는다 하면 큰 자랑이 돼. 여가는 사람 외에는 못 받습니다. 막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분열증이나 병에 따라서 다소 다르겠지만은 주 4회 내지 5회 만나고 얼마 걸립니까? 얼마 기간이 걸리나요? 예? 하세월이 아니고 세브랄 이어스라 그래. 세브랄 이어스. 세브랄 이어스는 얼마입니까? 한 6, 7년. 휘우라 하면 몇 년이죠? 보통 3년 정도는 휘우 이어스고 세브랄 이어스 하면 6, 7년을 말해요. 그럼 일주일에 매일 4분 내지 5분 가고 1시간 얘기하고 그래 보통 6, 7년 걸린다. 그게 미국의 통념입니다. 뭐 정신분석이라 하면 누구나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 걸린다 하는 것을 물론 또 이 치료 과정에 의사는 말을 많이 합니까? 말 안 합니까? 특히 미국의 정신분석 치료 의사는 말을 안 해요. 그래 1시간 혼자 막 얘기하고 또 1시간 내내 하다가 그만 눈물도 흘리다가 돌아가고 종땅 치면 돌아가요. 의사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 의사가 죽었다 했잖아. 죽은데 이 사람은 여전히 치료받고 간다 이랬죠. 왜 갑니까? 예? 살아있으나 죽으서나 말을 안 하니까 가서 혼자 막 얘기를 1시간 하고 또 말을 안 하니까. 그 이제 하나의 미국의 조크로 그런 게 그 정도로 말 안 해요. 그러다가 프로이트의 방식은 결정적 시간이 됐다 할 때 뭘 해줍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해석. 인터프리테이션. 그럼 의사가 요만하면 이제 얘기해줘도 될 때가 됐다 할 때는 면역관 치료를 받다가 한마디 살짝 해줍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현실을 모르고 방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는 이유를 한마디 딱 해주면 깜짝 놀래요. 환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이었구나 막 무릎을 치고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러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정신분석 치료자들을 보면은
보면은 언제 해석해 줘야 옳은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해요. 그 치료할 때 그래서 나도 그 원칙에 의해서 물론 미국보다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은 언제 해석을 해줘야 되며 어떻게 해석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고도의 하나의 기술에 속하는 겁니다. 고도의 기술에 속해. 그래서 나도 이 집안도 아직도 해석 안 해준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걸 해석해주면 그만 그 자리에서 까무러쳐서 미치겠대. 잘못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몇 개월이 가고 몇 년이 가도 늘 만나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대개 환자는 자기의 병의 이유나 이런 걸 압니까 모릅니까? 대개 몰라요. 대개 몰라. 그런데 이제 그걸 한참 얘기를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얘기를 해줍니다. 하면은 그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땅을 치고 한바탕 울고 나서는 병이 나서 버립니다. 그게 해석이라. 그래 해석을 해주면은 무엇이 옵니까? 통찰이 오는 것입니다. 환자의 병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인사이트.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내가 늘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막 남을 만나도 막 불안하고 긴장이 나오고 이래 하는 것도 어릴 때 부모가 싸웠기 때문에 그랬구나. 부모의 눈치를 너무 봐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통찰이 오면은 끝으로 뭘 합니까?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마무리 작업을 해. 이거 세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세나입니다. 여지껏 병든 나가 아니라 새로운 건강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세나만 만들어주면 치료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나가 되면은 어디 가서든지 활기차게 살 수가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일을 했다 하면 잘 되고, 남을 만났다 하면 친절하고 조화롭고, 이런 삶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분석 치료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바와 같죠? 다 이해하죠? 정신분석 치료는 요래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양에 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하는 게 정신분석 치료의 일반적 스케줄로 돼 있어요. 말은 이렇게 간단히 했지만은 막상 치료를 하려면은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 이게 만만찮은 작업이에요. 치료 중에는 특히 무엇이 오는 게 문제입니까? 저항이 자꾸 와. 저항이. 말을 해줘야 의사가 알고 치료가 되는데 하다가 딱 끝이 뿌려요. 자기도 모르게 끝쳐버립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내가 차마 할 수가 있나? 딱 끊어버리죠. 이 저항인데, 저항도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저항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저항이 있나요? 병원 안 오기. 무다히 안 와. 갑자기 그만 안 오고 전화만 와요. 또 전화는 오기는 와요. 어떤 사람은 또 오다가 돌아가면서 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갑니다 하고 안 오기. 또 어떤 저항이 있나요? 약을 먹으라 해도 안 먹고 혼자 살짝 빼먹고는 어디 보자 뭐 이러면서 안 먹고 지내다가 어떨 때 막 잠이 안 온다고 또 약지들 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예? 말하자면 또 어떤 저항이 오나요? 그 다음에
맞아요. 의사가 냉철하게 자기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치료가 빨리 되면 안 되니까 의사를 약을 올리는 거지. 올려가지고 화가 나도록 유도해요. 약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세계적으로 보고된 여러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길 건너 저쪽에 암흑의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 그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뭐 기막히게 고친다 합디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약을 올리고 또 어떻게 약을 올립니까? 그리고 갑자기 버스에서 만나가지고 가버리지 아마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아이 둘 놓고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에 또 저항은 여러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례들이 저항만 얘기해도 한 열흘 말해야 돼요. 뭐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고 저항은 될 수 있도록 넘어서야 됩니까? 저항에 걸려야 됩니까? 넘어서야 치료가 빨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말했어요. 이 치료는 뭐냐? 저항 극복의 역사라고 그랬어. 저항을 빨리빨리 넘어설수록 치료가 빨라져요. 저항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치료가 늦어진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치료가 오늘날까지 발견된, 창안된 가장 과학적이고 근본 치료는 정신분석 치료입니다. 이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그 보고를 다 내가 보고 또 실제 가보고 워싱턴, 런던, 파리, 부다페스트, 아테네 온 데 다녀보면서 외국 의사들하고 상의해 본 결과 정신분석 치료가 유일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 치료는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하는 게인데 이 치료에는 말하자면 불행하게도 정신분석 치료를 임상적으로 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주 기막힌 치료인데 한계가 있다. 첫째 어떤 한계가 있나요? 첫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는 뭐 치료했다 하면 최소한도 몇 년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따라서 뭐이 걸립니까? 비용이 또 이거 무슨 이건희 조카가 아닌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용. 이것이 한계점이고 또 무슨 한계점이 있나요? 많은 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환자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죽으라 하고 공부를 했는데 환자를 보는 수가 어떻게 했나요?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그런 효율성이랄까 뭐라고 할까? 예? 생산성이 극히 낮아요. 생산성이. 극히 낮아. 왜? 하루에 7명밖에 못 보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그것만 봐가지고 환자 치료받을 사람은 700명도 더 되는데 하루에 7명 보면 안 되죠? 그런 또 한계점이고 또 무슨 한계점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주로 치료받을 때 환자들이 기분 좋은 소리를 합니까?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까? 주로 기분 나쁜 소리를 해요. 주로. 또 병의 핵심에 갈수록 더 기분 나쁜 소리가 나와. 기분 나쁜 소리. 그래 의사가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역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이러다 카운터 뭐랍니까?
프랑스. 카운트 트란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 보다가 보면, 그만 화가 나서 못 견딜 지경이 돼, 의사가. 그래가지고는, 뭐, 의사가 미칠 지경으로 돼요. 그러니까 환자를 더 이상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막힌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약은 또 바짝바짝 올리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 서양에 정신분석 치료한다고 한 사람이 내가 볼 때 60년대 굉장히 많았어요. 가보면. 워싱턴이고 뉴욕이고 가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고 있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려. 이거 오래 하다가 집안 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정신분석 치료가 어렵게 되어 가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한계점이 있을까요? 한계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한계점이 있나요? 치료를 오래 받다가 보니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점점 집안이 잘못돼. 아무리 본인은 치료가 잘 돼 가도 결국 가보면은 아내는 보침 싸고 가버리고, 또 가보면 직장에서는 그만두라 하고, 또 그 다음 해 가보면 집은 큰 집을 팔아가지고 조그만 집을 김포 고천이나 이런 데 조그만 데 또 살고 있고, 나중에 보면 그것도 없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하 7평짜리로 가고. 그러니까 치료는 잘 돼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환자와 가족은 현실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뭐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정신분석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치료상 이런 각종 한계가 있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생긴 노이로제나 정신병을 서양의 방법으로서는 정신분석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서양에 가봐도 오늘날 잘 안 해. 그저 뉴욕에 몇 사람, 시카고에 몇 사람, 몇이 없어요, 하는 게. 그래, 치료를 그렇다고 안 한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하나요? 약으로 다 하고 앉았습니다. 약으로. 약으로 다 하고. 그 약이라는 것은 주로 요 간내, 여기에 듣는 약들이, 간내나 히포타라무스, 히포캄푸스, 아미부달라, 요런 데 이제 듣는 약들을, 의사가 써가지고, 정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 떨어지면 또 정상이 더 심해지고, 약이 점점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점점 올라가. 그리고 뭐 널래 하는 소리지만도 세브란스에서 내가 치료할 때 보면은 약을 얼마 안 써도 나아져 가는데, 그래도 안 보인다 이거지. 나는 다 나은 줄 알았더니 국립정신병원에 가니까 다 들어앉았어. 그것은 약의 양이 7배로 높아요. 높아. 세브란스도 약은 많이 주긴 준다 했지. 그래서 약을 막 한 주먹씩 먹어요. 먹고, 막 먹고는 그저 하루 종일 막 자고, 이러고. 나중에 이제 가면은 국립정신병원에 없으면은 어디에 있나요? 기도원에. 기도원에 없으면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현대의학이 알고 있는 한은, 가벼운 노이로제는 쉬워요. 그건 쉬운데, 중증의 노이로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정신분석도 하기 어렵고, 또 약은 많이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치료가 다 됐다 하더라도 가족은 풍지박산되고 자기 혼자 남아있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오늘날 서양의 치료의 결과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후배들도 서울대학이나 세브란소나 간에 미국에 가보면 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만 보고 왔기 때문에 주로 여기 와서도 약으로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 들어가면 벌써 약을 이 얘기는 얼마 합니까? 예? 1분 내지 1분 50초 이래 하고는 처방 받아가지고 약지가 나와서 집으로 가. 그 약만 막 때리 먹고 앉았지. 그게 치료인 줄 알고 있고 또 임신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만든 법이 무슨 법입니까? 통찰 정신분석 치료법을 만들어내서 지난 3, 40년간 이 병원에서만 내가 행하고 있죠. 그 이어서 해본 결과 분열증이 낫나요, 안 낫나요? 낫는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분열증은 물론 여기서 해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개 치료하는 과정에 떠내리 가나요? 안 그러면 유지하고 잘 되나요? 유지하고 잘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전부 다 그래. 그래서 실제 유지하고 잘 되는 걸 여러분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벼운 노이로제는 심지어 나하고 3분 만나고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 그건 가벼운 노이로제라.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보면 인사를 해요.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선생님 제가 15년 전에 선생님을 만나 치료를 했죠 이러거든. 얼마나 했냐 하니까 한 달 나가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 나가고 지금 이렇게 잘 지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없는 거 아니라. 그런데 물론 여기서 오래 치료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떠내리 가거나 집안이 풍지박산되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좋아져. 집안도 좋아지고 또 뭐 좋아집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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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점점 어디서 생기는지 와서 들어보고 그렇죠? 그렇지 뭐 망하거나 그래 되지는 안 해요. 그 치료가 바로 통찰 분석 치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다음에는 3회 나눠서 통찰 분석 치료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건 여러 차례 하기도 했지만 내일 또 요 다음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통찰 분석 치료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병은 동양의 병이라 그랬나요? 서양의 병이라 그랬나요? 서양의 병이라. 서양의 병이 우리나라에 66년간 해방 후에 와가지고 우리가 다 병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통찰 분석 치료법을 응용하면은 서양 사람도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면 개인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가정도 잘 되고 사회도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날 2011년 오늘날 볼 때 서양도 사회가 조용하나요? 시끄럽나요? 예? 어때요? 어떻게 시끄럽나요? 예? 예? 오슬로의 우타야에서도 사람들 막 때려 죽이죠. 영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막 폭동을 하고 독일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독일에
좋은 차만 보면 불을 다 질러. 불을. 지금 독일에 그러고 있잖아요. 불을 지르고. 또 공산주의가 나왔다가 그건 또 완전히 죽었고. 유럽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고치느냐? 통찰 분석 치료를 우리가 하면은 한국도 고칠 수 있고 서양도 고치고 그러면 세계 전체를 고칠 수 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고 그 사회와 국가에 적용하고 또 문명에 적용시키면은 이 병을 고치는 길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